안녕하세요. 깔로아 조지입니다. 제가 오늘은요, 수학 숙제에 대한 이야기를 해드려 볼까 합니다. 제가 최근에 수학에 대한 영상들을 많이 올리고 있는데요. 그 이유가 무엇인지 아세요? 그만큼 학부모님들께서 수학에 대한 관심이 많다는 증거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조금 있으면 여름방학이 다가오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방학 때 내 아이가 부족한 부분이 무엇인지 그것을 보완하고자 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자, 오늘은요, 수학 숙제에 오래 걸리는 아이에 대한 팁을 좀 드려볼까 합니다. 여러분도 자녀가 수학 숙제가 오래 걸려서 혹시 고민을 해본 적이 있으신가요? 전 있습니다. 아마 저는 누구나 경험을 해봤을 거란 생각이 들고, 아이 스스로도, 나 오늘 왜 이렇게 수학 공부가 안 되지? 왜 이렇게 숙제가 오래 걸리지? 하며 고민을 하는 그런 경우도 저는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자, 사람은요, 기계가 아니에요. 그쵸? 그러다 보니까 수학 숙제를 하든, 뭐, 다른 영어라든지, 뭐, 국어라든지, 뭐, 타 과목도 마찬가지고요. 이렇게 효율이 굉장히 높은 날이 있고, 또 효율이 굉장히 나지 않는 날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도 그런 경험 있으시죠? 만약에 뭐 직장을 다니시는 분이라면, 오늘은 몸도 굉장히 가뿐하고, 일도 너무 잘 돼. 그래서 보고서도 평소에는 뭐 하루에 한두 장 쓰는 것도 힘들었는데, 오늘은 뭐 세 장, 네 장, 아니면 거의 일을 다 끝낼 때까지 마무리를 지을 수 있는 상황이 올 때가 있고요. 또 어떤 날은 몸이 좀 찌뿌둥하고 좀 무겁고 힘들어요. 그러다 보면은 좀 짜증도 나고, 그리고 자꾸 딴 생각이 나요. 그리고 인터넷을 서치하면서 딴짓을 할 때가 있죠. 저도 그렇더라고요. 사람이 누구나 그렇다라는 거를 인정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공부는요, 머리로 하는 걸까요? 마음으로 하는 걸까요? 물론 둘 다 필요해요. 둘 다 필요한데, 아이들 성향에 따라서 머리보다는 마음이 동요해야 공부가 잘 되는 아이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논리적인 사고를 통해서 뭔가 엄마 아빠가 객관적인 이야기를 하고 논리적으로 아이들을 설득했을 때 말을 잘 듣는 아이의 경우라면 오늘 해야 할 일, 이번 주에 해야 할 일들을 그냥 알려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계획표를 함께 짜고 같이 실천하고 성취해 나가는 그런 재미를 한번 느껴보시면 좋겠죠. 근데 좀 힘든 경우가 어떤 경우냐면 이렇게 감정 소모가 조금 많은 아이들이 있어요. 즉 마음을 써야 공부를 하는 아이들이 있죠. 이 친구들에게 가장 필요한 게 뭐죠? 동기부여. 근데 그 동기부여가 굉장히 어렵단 말이에요. 그래서 일단은 책상에 앉히는 데까지가 굉장히 어렵죠. 그리고 책상에 앉았어요. 공부를 스타트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왜냐? 지금 아이의 마음은 어떻죠? 나는 별로 공부하고 싶어 하는 게 아니란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연필을 쥐고 문제집을 보고 있지만 그냥 이렇게 쳐다만 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나 공부를 하긴 해야 되는데, 근데 왜 나는 하고 싶지 않지? 이런 생각이 들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런 친구들에게는 아이가 좋아하는 일을 먼저 하게 한 다음에 공부를 하게 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어요. 이것은 초등학생에게 조금 적합한 방법이고요. 중고생한테는 집중력을 조금 흐트러질 수 있으니까 이건 연령별로 조금 참고를 하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집에 와서 바로 숙제를 하고 노는 게 더 좋은 아이들이 있고 집에 와서 좀 피곤하고 나는 내가 하고 싶은 거를 해야 좀 이렇게 의지가 생기고 의욕이 생겨서 공부도 열심히 할 수 있는 아이들이 있어요. 이건 다 케이스 바이 케이스입니다. 그래서 내 아이가 어떤 성향인지를 보시면 굉장히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근데 아이들이 숙제가 오래 걸린다는 얘기는 지금 뭔가 문제가 있다는 것과 마찬가지거든요. 그럴 때 한번 우리가 어떻게 생각을 해보셔야 되냐면 일단은 수학 문제의 난이도를 보고 평가를 하시면 굉장히 좋습니다. 예를 들어서 아이가 기본 개념 문제 있죠. 이 개념 문제 아주 쉬운 거를 하고 있는데 시간이 많이 걸리는 거예요. 이상하다. 이건 진짜 간단하고 쉬운 문제인데 왜 이렇게 시간이 오래 걸리지? 이거는 사실 집중하면 10분 만에 풀 수 있는 문제인데 왜 30분이 걸리고 40분, 50분이 가도 진도가 나가지 않을까? 혹시 부모님이 옆에 붙어 있지 않아서 그런 걸까? 혼자 아이가 문제를 풀게 했을 때 뭔가 집중도가 떨어지는 걸까라고 고민을 할 수 있지만 이때는요, 그냥 하기 싫은 거예요. 그냥 하기 싫은 마음이 크고 뭔가 조금 짜증이 난 상태가 지금 지속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이럴 때는요.
기본 문제를 힘들어할 때는 하고 싶은 것을 먼저, 그리고 만약에 수학을 꼭 해야 한다고 생각이 들면요, 그 개념을 조금 구체물로 설명해줘도 좋을 것 같아요. 우리 반구체물이라고 하죠. 제일 쉬운 반구체물은 손이지만 아이가 학년이 4학년 이상이 되면 손으로 할 수 있는 게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자, 그때 필요한 게 바로 뭐냐면 게임 교구를 활용하는 방법이 있고요. 그 다음에 가볍게 우리 두뇌 트레이닝이라고 하죠. 그래서 약간 뇌를 말랑말랑하게 해줄 수 있는 뭐 틀린 그림 찾기, 미로 찾기 이런 것들 통해서 순간 집중력을 발휘할 수 있는 재미를 붙여줄 수 있는 것들을 조금 주시면 좋지 않을까라고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아이가 응용과 심화 문제를 풀고 있는데 좀 오래 걸려요. 그때 보통 아이들을 보면 뭐 하고 있죠? 이렇게 팔짱을 끼고 이렇게 문제를 찌려보고 있습니다. 그렇죠? 손은 가만히 있어요. 그리고서는 너 지금 뭐해? 생각하고 있어. 눈으로 풀고 있어. 이렇게 얘기를 하죠. 자, 수학은요, 눈으로 푸는 과목이 아니죠. 네, 손이 함께 움직여야 됩니다. 물론 머리가 아주 뛰어난 아이들은 찌려보기만 해도 답이 나오는 경우가 있긴 합니다. 그렇지만 보통의 경우는 내가 생각한 것들을 정리하고 구조화하고 체계화하는 과정이 반드시 필요한 법이거든요. 그래서 응용심화 문제를 할 때 한 문제를 가지고 예를 들어서 20분, 30분 계속 끙끙거린다라고 하면은 한번 살펴보세요. 이 아이가 문제 자체를 이해를 못하는 건지 아니면 문제를 그냥 잘못 이해할 수도 있거든요. 그런 것인지. 즉, 문제에 대한 그런 독해나 이해력 부분에 문제가 있는지를 꼭 파악해 보시라는 얘기예요. 이때 하면 좋은 게 뭐냐면요. 의미별로 사선을 그어서 끊어 읽는 게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문제를 소리내어서 읽는 것도 도움이 되죠. 즉, 수학 문제에서요. 한 문장 읽어보고요. 그 문장에 대한 설명을 그림이나 식으로 구체화해 보는 거예요. 그리고 또 그 다음 문장을 읽고 나의 생각대로 그림과 식으로 또 표현을 해보는 거죠. 이게 바로 무엇이죠? 생각의 흐름을 정리해보는 과정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응용 심화를 문제를 풀 때 만약에 아이가 조금 오래 걸린다고 한다면 이 방법을 꼭 알려주세요. 눈으로만 해결하려고 하지 말자. 그리고 꼭 손을 이용하자. 뭐 그림을 그려도 좋고 색연필로 해도 좋으니까. 그쵸? 그래서 꼭 그런 시간들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공부한 흔적이 남아야 합니다. 자, 그 다음에 뭐 기본이든 심화 문제든 어떤 난이도에 관계없이 숙제가 오래 걸리는 아이들이 있어요. 왜 이렇게 오래 걸리지? 그냥 싫은 거예요. 그냥 싫다. 이 의미가 뭐죠? 그 교재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 자, 여러분, 아이 교재 어떻게 선택하시나요? 보통은 좋다고 하는 교재, 누군가가 추천하는 교재 이런 것들을 그냥 어머니 아버님께서 서점에서 보시고 아마 구매를 하실 거예요. 야, 남들은 다 이거 한대 이렇게 하고 너도 이거 한번 풀어봐 하고 이렇게 풀린단 말이죠. 그럼 아이들은 어떻죠? 나의 생각과 의지는 전혀 들어가지도 않은 채 그냥 부모님이 하라고 하니까 해야 되는 거예요. 특히 자기 주장이 강한 스타일의 아이들은요, 좀 이런 것들을 견디기 힘들어하는 아이들도 있어요. 그래서 제가 권장드리고 싶은 방법은요, 교재 선택을 하실 때에는 비슷한 난이도의 교재를 2권 정도를 선정을 하세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심화 교재라고 할게요. 그럼 최상위 수학을 풀릴 수도 있고, 그쵸? 그 다음에 최고 수준을 풀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 2가지를 아이에게 동시에 보여주는 거죠. 그리고 선택은 누가? 아이가 할 수 있도록 하는 거예요. 그럼 아이는 이렇게 문제집을 훑어봐요. 그리고 가급적이면 글밥이 적고 여백이 많은 것을 선택하겠지만 그래도 어쨌든 같은 심화서입니다. 그래서 아이가 스스로 선택했을 때 그래도 그 문제집을 조금 더 풀려고 하는 의지가 생긴다는 점 꼭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공부는 마음으로 하는 힘이 더 큰 것 같아요. 그래서 숙제가 오래 걸릴 때에는 빨리빨리 해! 이런 말을 절대 하시면 안 됩니다. 자, 빨리빨리 하라는 의미는요, 아이들은 어떻게 해석하는지 아시나요? 문제를 빨리 해결하라고 생각합니다. 즉, 두뇌 회전을 빨리빨리 굴려서 연산도 빠르게 계산을 하고 충분히 생각할 시간이 있는 게 아니라 좀 급박하게 빨리 하라고 그렇게 의미를 받아들이는 거죠. 하지만 부모님이 말씀하시는 빨리 하라는 의미는
지금 당장 수학 공부를 하라는 의미겠죠. 예, 아이들의 마음을 조금 이해해 주세요. 우리도 어떤 날은 필 받아서 정말 열심히 하는 날이 있고 또 어떤 날은 해야 하는데 이거 해야 하는데 잘 안 되는 날이 있단 말이죠. 아이들도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아이가 예를 들어서 오늘 굉장히 짜증이 많이 났고 뭘 해도 하기 싫어하고 그래요. 그럼 어떡할까요? 아이한테 폭풍 잔소리를 할까요? 그렇게 하기보다는요. 오늘 혹시 공부가 잘 안 되니? 하고 물어보세요. 그리고 왜 안 되는지 엄마가 알 수 있을까? 이 정도를 물어보시면 좋겠죠. 그럼 아이가 우리 엄마가 나의 생각을 궁금해 하는구나. 그리고 나의 의견을 존중하고 싶어 하는구나를 아이가 자연스럽게 알게 되겠죠. 공부가 안 되거나 너무 피곤하거나 힘든 날은요. 좀 봐주세요. 무조건 하루에 1시간 꼭 수학 공부를 해야 해. 오늘 꼭 이걸 꼭 맞춰야 해. 가끔은요. 이런 상황이 아이도 부모도 굉장히 갑갑해질 때가 있습니다. 자, 공부는요. 매일매일 계획도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요. 주 단위로 계획을 짜는 게 반드시 필요합니다. 왜냐면 어떤 날은 아이가 컨디션이 좋지 않아서 아픈 날이 있을 수 있고요. 또 친구 집에 놀러 간 날도 있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공부의 공백을 언제 메우면 될까요? 그 주에 주말에 메꾸던지 아니면 바로 다음날 오전에 메꿀 수 있는 양이라면 하면 굉장히 좋겠죠. 그래서 아이가 만약에 오늘 공부가 잘 되지 않는다면 아이에게 의견을 물어보세요. 지금 조금 힘들더라도 참고 할 것인지 아니면 그냥 자고 아니면 그냥 책을 읽던가 이렇게 시간을 보내고 내일 아침에 이어서 할 것인지 또는 주말에 할 것인지 이렇게 물어보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아이가 대답을 하겠죠. 나 그냥 자고 아침에 일어나서 할게요. 아이가 그냥 그 숙제를 내버려 둘까요? 아니에요. 그래도 아이도 생각이 있어요. 어제 분명히 엄마한테 얘기했거든요. 그리고 엄마는 분명히 나를 배려해줬다는 걸 아이들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적어도 다는 못해도 몇 문제는 아마 풀고 갈 거란 말이에요. 내 아이를 믿어주세요. 아시겠죠? 제가 이렇게 몇 가지 팁을 드렸는데요. 잘 활용을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수학은 조급한 마음이 들면 들수록 내 아이가 수학과 점점 멀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부모님의 잔소리를 최소화하고 그리고 철저한 계획 하에 아이가 부담을 느끼지 않을 정도의 수학을 공부시키는 게 굉장히 중요하겠죠. 제가 다음에도 또 수학에 대한 이야기를 가지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